독립은 단지 위대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개인의 희생을 딛고 힘겹게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 속엔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항일 독립투사 그들이 있었다. (1895년) 강원도 일대에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부녀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던 노래 안사람 의병가. 이 가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항일 의병인 윤희순에 의해 작사됐다. 을미 의병장 유홍석의 며느리이자 의병 유재원의 아내였던 윤희순 여사. 윤희순 여사는 구국의 의리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파하며 의병을 돕도록 독려했다.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면 독립운동에 대한 그 훈련을 이제 바로 그 가정이 사는 동네에서 의병들이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고, 참 그 광고 의병들에 빨리 나와서 같이 합류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포문을 이제 쓰셔서 띄우시고. 조선조 말기는 을미 의병에 가담한 시아버지 유홍석이 유인석과 함께 요동에 가 있는 동안 윤희수는 다른 지방에서 온 의병에게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는 등 뒷바라지를 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느결되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에는 광무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해 한국의 군대마저 해산됐다. 그러자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해 정리의병이 봉기했다. 이때 윤희순도 여성들을 규합해 이른바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했다. 30여 명의 여자 의병들로 구성된 안사람 의병대는 춘천 여인의 꼴에 모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남자 의병들과 함께 투쟁할 힘을 기르고자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향민으로부터 군자금을 모금해 여인의 꼴 주산에서 노새와 구리를 구입하고 무기와 탄환을 제조 공급했다. 안사람 의병대는 직접 무기 제조에도 힘을 쏟아 독리 남녀 노유를 모아 유황에 쇠똥과 찰흙을 섞어 화승총에 쓸 화약을 만들었다 한다. 윤희순의 여성 의병대가 지원했던 의병부대는 그녀의 시아버지 유홍석이 이끌던 의병대였다. 그는 600여 명의 의병들을 규합해 여운의 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가평 죽일리 전투에서 크게 부상한 유홍석은 몸을 추스려 다시 의거를 도모하려 할 때 1910년 8월 경술 국치를 당하게 됐다. 지옥과 절망 속에서 시아버지 유홍석은 자결을 시도하지만 후위를 기약하자는 주위의 권유로 윤희순의 남편 유재원과 함께 만주로 떠난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만주로 망명하자 1911년 윤희순 또한 아들과 함께 만주행을 결행한다. 윤희순 가족은 다른 의병 가족 45가구와 함께 랴오닝성, 신빈시엔, 난천자로 들어가 의병 재기를 도모하게 된다. 처음 도착한 황무지 난천자 마을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 배고픔 속에서도 윤희순은 한족 마을로 내려가 계몽과 반일 선전을 하며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다. 그 후 환년시엔, 판리전자로 옮긴 윤희순은 남편과 함께 취리두를 오가며 독립 자금을 모금하고 반일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윤희순은 반일 인재 양성에도 노력했는데 노학당은 윤희순이 1912년 환년시엔 보락보진 남괴마자의 동창학교 분교로 노학당을 설립했다. 윤희순은 푸순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아들 유돈상이 외경에게 피체되어 푸순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아 푸순 감옥에 도착했을 때
고문 끝에 아들은 이미 순국했다. 아들 잃은 슬픔을 견뎌내지 못한 윤희수는 10여일 후인 8월 1일 76세를 일기로 만주 땅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녀의 시신은 만주 해성 묘관둔 북산에 묻혔다. 그녀의 일생을 기록한 일생록이 유언을 대신해 후손에게 전해졌다. 중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사람의 할 일 이외에는 하지 말라. 흐르는 시대를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바란다. 중국 랴오닝성 신빈시엔 왕청문. 우리의 면소재지에 불과한 조그만 마을이지만 한때 이곳은 서강도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양세봉은 3.1운동 직후 평안북도 삭주군 소재 천마산을 근거로 무장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천마산대 독립군에 입대해 일본의 통치기관 파괴, 친일파 숙청의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만주로 망명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황학교, 정리부에서부터 꾸린 학교지요. 이 남만에서의 조선족 학교에 첫감에 그 신흥강습소 그 신흥학교가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유명한 학교가 이 황학교가 제일 유명했고 정리부 국민부의 그 근거지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양세봉도 여기에서 줄곧 했고 여기에 조선인민군도 여기에서 이 운동장에서 매년 운동대회도 하고 여기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서간도의 관문인 이곳은 1920년대 말 만주의 독립군 통합정부인 국민부가 있었고 30년대엔 조선혁명군 본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항일명장 양세봉,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만주 전역을 거의 점령하고 1932년 3월 1일엔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운다. 대륙 침략 전쟁의 병참기지를 확보한 일본은 항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했다. 쉴 새 없는 공격과 무자비한 공격이 가해지자 항일단체들은 대부분 상하이 등 중국 관내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만주 독립운동은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끝까지 이곳에 남아 남만주 지역의 무장 항일 투쟁을 지도했다. (1932년) 봄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간부를 양성하고자 속성 군관학교를 이곳 통화시엔 강전자 동강촌에 세웠다. 이곳은 산골짝 오지로 조선혁명군 병사들의 훈련 장소로도 이용됐다. 이 무관학교엔 전성기엔 7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1933년 일본 군용기의 폭격으로 소실되고 빈터만 남았으나 아직도 당시 훈련생들의 교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신빈시엔 일대인 영릉가는 일본군에 장악됐다. 영릉가는 전략적 요새지로 적에게 내줄 수 없었다. 양세봉은 중국 의용군과 한족 연합군을 조직해 영릉가 일대에서 5일간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맞은편 연두산성에 거점을 마련하고 자정을 기다려 일본군을 기습하고자 매복했다. 조선혁명군 전사들이 이 태다하해를 건널 때 바로 4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이미 이 태다하에 아직도 살얼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일본 그 적군이 담도등이 비쳤기 때문에 장시간 이 짧은 강을 잠수하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에 건넜을 때는 이 군복이 모두 그 얼어가지고 완전히 그 갑옷으로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격명령이 내렸을 때 그게 불구하고 달렸으니까 전사들이 이 다리 살갗이 그 언 옷에 마살돼가지고 모두 피가 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를 견디며 이 강을 건넜을 조선 혁명군. 그날 밤 그들은 영릉가 탈환을 성공시킨다. 영릉가를 그 점령한 다음에 이튿날에 이 상황을 한 당시의 한인들과 중국인 상인들은 조선혁명군 모든 사람들한테 새 군복 한 벌씩 지어줬고 또 소와 돼지와 술을 비워서 환영했다는 이런 미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릉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양세봉은 남만주의 항일 영웅이었다. 500여 명에 달하는 조선 혁명군을 이끌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는 부하들 사이에선 군신으로 불리워졌다. 한인들과 한족들 사이에서 군신으로, 일본군에겐 악명 높은 장군으로 위세를 떨치던 양세봉은 1934년 일본 특무대 공작에 빠져 밀정의 총격을 받고 치열한 독립군의 삶을 마쳤다. 독립운동사에서 항일 부대를 조직하고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10년 가까이 무장 투쟁을 벌인 인물은 흔치 않다. 특히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던 1930년대 초에 양세봉은 남만주 지역에서 항일의 불씨를 끝까지 지켜냈다. (1920년을) 전후로 이 땅의 한인들은 조국을 떠나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만주로 향한다. 그것이 일제의 간섭과 수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만주는 희망의 땅이었다. 만주로 이주해온 한인들은 옌지 지린을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를 세워 한인촌을 개척해 나갔다. 실제 남북 만주에 12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일경이 오면 기도를 하다가 가고 나면 우리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북만주 일대 농촌을 누비며 12곳의 교회를 건립하고 10개의 여성교육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과 여성계몽에 힘썼던 남자현 여사. 1872년 경북 안동군 일직면에서 남정환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19세 되던 해에 전통적 유학자 집안의 아들 김영주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생활 5년 만인 1896년 의병으로 지원한 그녀의 남편은 전투에서 사망한다. 그 후 그녀는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중국 망명을 결심한다. 남편의 원수고 나라의 원수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운동이나 소극적인 그런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에서 만주로 가신 것 같습니다. 1919년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에 도착. 설어군정사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한다. 농어촌을 순회하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예배당을 세워 전도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알아낸 당시의 예배당 건물. 이곳에서 남자애는 여성단체를 조직해 여성계몽과 여권신장에 주력했다. 의열 활동의 유일한 여성대원으로서 그녀는 동포간의 단합을 호소하고 사분 오열된 만주지역 무장단체 통합을 독려했다. 안창호, 김동삼 등 중국 경찰에 붙잡힌 이른바 길림 사건이 발생하자
그녀는 옥바라지와 석방운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 대륙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본이 만주를 침략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자 국제연맹에선 일본의 만주 침략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1932년 국제연맹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했다. 조선 총독을 처단하고자 국내로 잠입했다가 여의치 않아 겨우 몸만 피해 다시 만주로 돌아온 남자현은 국제연맹조사단의 파견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 독립원이란 혈서와 함께 조사단에 보냈다. 그래서 리턴 조사단한테 이제 그 사실, 일제간 만주를 점령한 사실을 알리고 또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청원서 보고서에다가 자기 무명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같이 보냈습니다. 자신의 무명지까지 잘라 일본에 항거했던 남자연은 곧이어 전만주 일본 전권대사 부토의 처단을 모의한 것이 발각돼 하얼빈에서 피체됐다. 하얼빈 근처 정양가를 걷던 중 이미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에 의해 남자연은 피체되고 만 것이다. 죽기로 결심한 남자연은 원수의 밥은 사절이라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동지들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함께 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면 감옥까지 쫓아가 지성으로 철창 간호를 해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만주 독립운동의 거두인 김동상이 일제에 피체돼 국내로 호송되려 하자 탈환을 주도하기도 했던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유언을 하시는데 그 행장에서 그 간직하고 있던 돈을 꺼내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의 독립기념금으로 갖다 바치라, 나라에 바치라 그러고. 항상 죽은 남편의 피 묻은 옷을 지니고 다니며 죽음의 순간까지 조국 독립의 희망을 간직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들은 1946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김구에게 독립기념금을 전달했다. 경남 밀양군 밀양읍. 우리에게 잊혀진 한 독립투사가 태어난 곳이다. 김봉 장군의 생가트고 지금 이제 오른쪽편에 있는 요것은 그 석정 윤세주 선생의 생가지인데 요 작은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두 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윤세주는 1901년 밀양에서 출생. 조선 의용대장 김원봉과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다. 밀양 3.1운동을 주도하다 일본의 검거를 피해 서간도로 망명해 그곳 신흥무관 학교에서 폭탄 제조 기술 등을 습득한다. 1920년 3월 밀양 폭탄 반입 사건을 주도하며 국내에 잠입하다 일본군에 피체된 그는 7년의 옥고를 치른 뒤 추록하여 밀양 청년회 및 신간회에 참여하며 재차 망명의 기회를 엿보았다. 처음에 밀양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간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밀양 청년 동맹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는 다시 그 중국으로 재차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김원봉과 감격적인 재회를 한 윤세주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창설해 이육사 등과 함께 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졸업한 후엔 교관으로 활동한다. 윤세주는 주로 사회과학 과목인 유물사관, 의열단사 등을 가르쳤는데 항일투쟁 경력이나 혁명 이론가로서의 자질이 뛰어나 조직의 2인자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혁명당의 기관지 편집장이기도 했던 그는 좌우익의 통합을 위한 민족해방전선의 이론과 실천 활동에도 주력했다.
혁명간부학교를 할 때 3기를 졸업을 시켰어요. 124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그중에 1기생이 윤세주가 1기생을 했어요. 왜 1기생을 했냐면 김원봉 총서기가 윤세주를 교관으로 하라 그래도 자기는 군대 경험이 없다. 이래가 내가 배워가지고 하겠다. 이래가 그 정도로 겸손하고 머리를 명석하고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랐던 것 같은데 1938년 무장부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조선혁명당은 김원봉을 대장으로 중국관 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립한다. 문화선전 활동이 주요한 임무였던 이곳에서 윤세주는 훈련 주임과 기관지 발간 책임을 맡았다. 중국 예난. 이곳에서 동쪽으로 4km를 달리다 보면 바위 투성이 산속에 자리한 조그만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 군정학교는 어느 쪽? 주대육 사대요. 저 위에 군정학교도 있고 요동도 같이 있습니까? 예난 라가평 마을. 이곳엔 아직도 조선의용대가 생활했던 동굴과 학교터가 남아있다. 풀 한 폭이 자라날 것 같지 않은 흙투성이 바위 동굴 안엔 당시에 쓰였을 법한 침대 자리 등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조선의용대원들은 훈련과 전투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었다. 윤세주도 이 흙침대에 고단한 몸을 누이며 조국 독립에 대한 꿈을 꾸었으리라. 주의나 사상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일념이었어요. 종래 문화선전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윤세주는 직접 전투와 북상 항의를 위해 김원봉과 헤어진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중국 공산당 지구인 화북지역 태항산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 윤세주 등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1942년 5월 태항산은 일본군 2개 사단의 대대적인 공격에 포위되어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전투는 예난지대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였다. 윤세주는 이 전투에서 탈출로를 확보하다 다리에 총을 맞은 뒤 동료들의 도움으로 한 동굴에 피신하게 된다. 태항산이라는 산이 보통 우리 이런 산이 아니고 산이 이렇게 솟아있다가 중간에 푹푹 떨어지가 이렇게 있어. 아주 좀 산이 험악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절벽 가까이로 가서 사람 떨어지고 바로 막 박살이 났고 윤세주는 총을 맞고 뛰는 게 안 보이니까 외놈들은 이제 돌아갔는데 보니까 총을 맞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인가도 없고 치료할 곳도 없어. 총을 맞은 5일 뒤 동료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사이 윤세주는 한 동굴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석정 윤세주. 3.1운동 의열단, 밀양청년회, 신간회,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거치며 통일전선 운동의 이론가이며 실천가로 살다 간 사람. 의병의 노래를 지어 사기를 북돋은 불굴의 항일투사 윤희순. 압록강변의 항일명장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무명지를 잘라 일제 만행을 전한 여성 항일투쟁가 남자현. 태항산의 불꽃 조선의용대원 윤세주. 나라 독립의 열정으로 국외 항일운동기지에서 활약했던 이들.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독립투사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항일혁명가로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